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능력 없는 남자나 국제결혼하는 거 빽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제 영상에 댓글이 올라왔던 거를 반박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무능력남이든 도태남이든 200충 300충이든 배우자를 잘 만나고 경제관념이 있으면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공대로를 달릴 수 있지만 능력남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개털됩니다. 국내 국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배우자가 될 사람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맨날 했던 이야기 하면 또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다른 범위로 조금 늘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제가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유명 인사들 중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를 보니까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아시죠? 여기 분이 이제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1. 나는 왜 그를 사랑하는가? 10년 이상 살다 보면 돈, 외모, 지인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큰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2. 그 사람과 내게 좋은 친구인가?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3. 이거는 아마 여성분들한테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어릴 때 친구를 따돌린 남자는 아내를 때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4. 고마워, 감사해, 힘내 등 남에게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가? 저도 대한민국 여성분들한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이거 돈도 안 들잖아.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에 어떻게 보면 힘도 내고 또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좀 이런 말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결혼 생활 그리고 뭐 연애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일을 성실하게 하는가?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인 것 같고. 6. 나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검소하게 데이트하는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한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검소하게 데이트하는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막 여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7. 여러 주제에 대해 즐겁게 토론할 수 있는가? 8. 가족은 화목한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 9. 자존감이 강한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폄하하지 않는다. 10. 책임감이 강한가?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10가지 방법, 버냉키 전 의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300충이라고 놀려서 결혼 포기한 남자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상타치입니다. 굳건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뭐 200충, 300충 이런 이야기를 여성들이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말 듣고 진짜 결혼 생각 접은 남자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같이 어떻게 힘을 합치면 좀 아껴 쓰고 하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200, 300만 원대 버는 분들을 완전히 그냥 벌레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제 소득을 평균을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 한 30살쯤에 거의 300 내외가 대다수예요. 대다수가 거기 다 몰려 있는데 일반적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충을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언제부터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러진 않았어요. 뭐 소득이 적다고 그 사람을 막 벌레충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이게 아마 여성 세력들이 뭉치면서 또 남염이 또 심해지면서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들보다 소득이 적잖아요. 그렇다고 여성분들한테 뭐 요즘 뭐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구함에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야 200충아 이러면 300충아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상으로 본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대 버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일을 해주셔야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거는 좀 하지 말자. 남자를 비판해도 괜찮은데 소득 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비열한 비판이 아닌가, 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좀 촉구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저번 주 주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카페나 거리를 봐도 한국 남녀의 커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실감납니다. 하루에 본 게 5커플도 안 됩니다. 거의 동성끼리 다닙니다.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에 외국녀가 아이를 손잡고 걷는 게 간간히 보입니다. 예전 제가 20대 때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계속 느껴요. 확실히 요즘 뭐 술집이라든가 저녁 시간에 딱 보면 술집이 보통 1층이 많잖아요. 남남 커플, 여여 커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어. 나이트클럽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참, 야, 이거 심각하다. 진짜 연애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이걸 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왼쪽 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결혼 및 보건 실태 조사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한국, 일본 비교한 건데,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25세 미만을 보면 남성입니다. 남자는 45.8이 이성 교제를 하고, 일본은 39.1이 교제를 했어요. 한국이 더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2012년도면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한국이 교제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25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한국이 39.1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역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를 보면 이거는 남녀 구분은 안 되어 있는 자료인데 2021년도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교제 상대가 있다. 20에서 24세가 21.8밖에 안 나와요. 25에서 29 같은 경우는 32.1이 나옵니다. 일단 30대 이상은 안 볼게요.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예를 들어서 25에서 29를 보면 남자는 이성교제가 39.1, 여자는 41.8이기 때문에 뭐 인구가 비슷하다고 감안하면 40% 정도는 20대 중후반에 연애를 했다는 거죠. 10년 전에는. 근데 최근 21년도 자료를 보면 32.1이에요. 그러면 대략 8% 정도 줄어든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25세 미만으로 가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25세 미만 같은 경우는 남자는 2012년도에 45.8, 여자 같은 경우는 42.5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3, 44?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교제하는 비율이. 그런데 요 오른쪽 자료를 보면 21.8이에요. 떡락을 한 거죠. 반타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자료를 보면 이거 같은 데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20대 초중반이 더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20대 후반보다도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고 이 격차가 반타작이 난 거예요. 그리고 뭐 2022년, 2023년에는 이 현상이 저는 더 심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준 거예요. 준고 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본다면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엘리전 성격이잖아요. 이게 좀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가시면 여성분들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성 세력들 뭐 이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여성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래버리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너무 남자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래도 얼마나 스윗한데요. 책임감도 있고 그랬는데, 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 전 이승만부터가 영부인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근본으로 회귀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결혼 스토리를 보면 이제 이 사진이 뭐냐고 하면 34년 10월 달 뉴욕에서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 나이가 59세, 신부의 나이는 34살이에요. 어이구, 나이 차이가 굉장하네요. 25살 차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철물무역, 청량음료 공장을 운영하는 부잣집 셋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언제 만났냐고 하면 1933년 2월, 아마 이게 스위스였던 것 같은데 스위스의 호텔 식당에서 그때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님이랑 그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합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님 쪽에 그 가족들도 반대를 했고, 또 한국인 동지들, 동포들도 반발을 했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다들 뭐 생소할 때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1934년에. 네. 그리고 또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의 33살의 초등학교 교사도 국제 결혼을 하러 와서 21살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했네요. 요즘 젊은 층에 괜찮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옵니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해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여자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여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죠. 미국 가고 싶겠지만 미국 가는 게 워낙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우리나라를 좀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급여 30에서 40만 원 겨우 받고 그 직업도 경쟁률이 50대 1 정도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대규모 제조업이 없어서 괜찮은 직장이 없어요. 여기 여자애들 전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세종학당은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1년 대기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분들을 전부 이민자로 받아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해서 살게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는 했어요.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을 좀 우선적으로 받겠다. 용조공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그 말을 했거든요. 좀 이런 의미도 조금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